안녕하세요. 안산제일농약사의 양기영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내고 바쁘게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 시즌이 한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고추 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갑자기 한파로 인해서 고추 모종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고추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거의 파종이 다 끝난 걸로 보이고요. 경기도하고 경기 북부가 지금 한참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자면 전국적으로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좀 판매량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모종이 좀 귀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관리하신 분들은 모종들 죽이지 않게, 지금 냉해 피해를 많이 입거나 그러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 이 농자재 관련해서도 최근에 지금 가격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요소 지금 대농민 가격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올해도 농사 짓는데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날씨만 보더라도 1월 중순까지 너무 따뜻해가지고 올해는 날씨가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지금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도 농사 짓는데 환경이 지금 어떨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참깨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한번 어떻게 재배를 해야 하는지, 어떤 품종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참깨 씨앗을 많이 팔고 있는데 참깨 씨앗 사가신 분들 상당히 막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뭐 조금 집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대농들이야 뭐 500평, 1000평 하신 분들도 꽤 되시지만 보통 사가시는 분들은 소농으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서 맛있는 참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아주 참깨 농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깨는 보통 이제 어떤 품종을 할까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깨는 일단 참깨가 보통은 흑깨와 그냥 일반 참깨로 나뉘어지죠. 근데 보통 분들은 종피 색에 따라서 백색, 황색, 갈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황금색도 있고 품종도 요즘은 너무 다양해 가지고 어떤 품종을 할까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깨는 제일 문의가 많은 것이 뭐냐면은, 참깨 씨앗을 저도 지금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참깨가 고온성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발화가 잘 안 된다는 문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발화가 균일하지 않다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참깨를 직파를 많이 했어요. 직파를 참깨가 코팅이 안 된 종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한 구에다가 5개에서 8개씩 넣어가지고 파종을 하셔서 나머지를 솎아서 보통은 튼실한 거 하나를 남겨두시고 다 소금 작업을 해주셨죠. 근데 요즘은 상당히 일손도 모자라고 해가지고 요즘 지금 제가 참깨 회사를 여러 군데 거래를 하지만 지금은 나오는 참깨는 90% 이상이 다 코팅용 참깨 씨앗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화 온도인데요. 발화는 참깨는 보통 20도 전후로 참깨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근데 보통 작년에는 이상 저온으로 그래가지고 참깨 뒷면에 보면은 파종 날짜 그런 게 써져 있는데 보통 5월 돼야 지온이 2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최저 20도, 한 15도 밑으로 가면은 발화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오랫동안 농사 짓는 분이 계셨는데, 참깨가 안 났다고 계속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하우스까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쪽에 있는 똑같은 씨앗인데 안쪽에, 하우스 안쪽에 있는 씨앗들은 잘 났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트레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것들은 또 안 났어요.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지금 그때도 5월에 이상 저온으로 인해서 한 15도인가 아무튼 뚝 떨어졌을 때가 2, 3일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 저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발화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분도 이게 자기도 농사를 뭐 20년 넘게 짓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다고. 근데 작년에 그런 기온이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은 제일 중요시할 게 참깨를 코팅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최소 2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온 관리를 잘 해주시거나 저녁에 야간 온도가 중요합니다. 야간 온도 때 꼭 멀칭을 이렇게 터널 하신 분들은 하우스를 측창을 잘 닫아주시던지 아무튼 온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균일하게 발화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참깨는 보통 이제 파종 참깨 모종을 갖다가 심은 뒤에는 이제 트레이에다가 아까 넣어가지고 심으신 분들은 참깨가 하나씩 다 심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를 뽑아서 이식하면은 되는데요. 이제 그 2개 난 것도 놔둬도 뭐 별 상관은 없어요. 하나 아니면 2개가 발화하는데 보통 참깨를 심고 나서 그 참깨가 한 35일에서 40일이면은 개화를 시작합니다. 참깨가 개화하는데 쭉 이제 뭐 가지 참깨도 있고 외대 참깨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가 개화를 하는데 보통 개화 35일에서 45일 동안 개화하고 한 20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이렇게 꽃이 쭉 피거든요. 근데 참깨는 무한화서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윗순을 제거해 주셔야 이제 고르게 종실이 튼튼한 참깨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깨는 보통 일반적인 지역은 중부지방으로 보면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가장 많이 심어요. 그때 계산하셔가지고 모종을 붓던지. 근데 그때 심으실 때 제가 참깨를 많이 팔 때 가끔 보는데 5월에 가끔 가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파를 하신 분들은 거의 참깨가 잘 안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모종을 막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가뭄이 심하다면은 트레이를 이용해서 그 참깨 모종을 기르셔가지고 비 오는 날 심으시면은 저도 예전에 태강 참깨인가 한 20년 전에 그 품종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린아트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품종이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재배해 본 기억이 있는데 가가지고 비가 한참 오는 날 그걸 갖다 모종을 갖다가 제가 아버님과 함께 가서 그걸 멀칭 비닐에다 막 꽂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 뭐 하냐고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는 그때 그냥 대충 시간이 없어서 막 꽂고 왔는데 너무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때 그 태강 참깨가 신품종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안산 참깨가 많았었는데 수확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 참깨를 보면서 저 참깨 뭐냐고 그래. 신품종 나와가지고 저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참깨는 아까 말씀대로 중부지방은 5월 하순에서 6월 뭐 상순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지금 아마 4월 하순, 5월 초 그렇게 심으시는 경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이 참깨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참깨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참깨가 6월 이후에 간혹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6월 말 이후에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가 된다네요.
보통 그러니까 적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서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깨는 상당히 그 병이 좀 많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이 어렸을 때는 뭐 잘록병, 그 다음에 장마 때는 역병, 입마름병, 뭐 흰가루병,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기는 건 뭐 역병, 잘록병, 입마름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병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잘 알면 잘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역병은 보통 장마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장마 전에 미리 역병약을 한번 쳐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참깨는 고온 건조해야 좀 잘 되는 작물이거든요. 습기가 많으면 병이 많은 작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수 관리를 미리 철저히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저온일 때는 또 그 저온이고 습기가 많으면은 잘록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깨를 재배하시는데 보통 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하기사 요즘은 다 멀칭, 비닐, 피복 재배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료에 그 수확량까지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투명 비닐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참깨 비닐, 유공 비닐, 보통은 지금 참깨 유공 비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수확량으로 보자면은 그 투명 비닐이 가장 수확량이 많은데, 잡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검은색 두 줄 멀칭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참깨 뭐 심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는 참깨 유공 두 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양파 유공에다가 그 띄어가지고 한 칸씩 띄어가지고 하면은 참깨 유공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칭 비닐을 하시면은 수확량이 연구 자료에 보니까는 2배 이상, 2배에서 3배까지도 수확량이 일반 재배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보통 비닐 재배 하실 때는 그 간격이 돼 있으니까 뭐 편하게 그 구멍에 맞춰서 코팅 씨앗을 넣으시던지 모종을 거기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재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작년에 참깨를 지금 꽤 오랫동안 많이 팔아봤는데 작년에 또 이런 사진도 봤습니다. 작년에 외대 참깨를 사가셨어요, 저한테. 근데 외대를 심었는데 사진이 온 거 보니까 옆에 측지가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외대를 심었는데 왜 가지가 나오냐 그렇게 문의를 받았는데 저도 외대를 직접 그때 하도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외대라고 하더라도 측지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거 안 하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수확량이 막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는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팅으로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종자 소독약을 많이 쓰시잖아요. 참깨 그 참깨 종자를 베노람 수화제나 그게 베노람 수화제가 가루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 분리 처리해가지고 그냥 심으시면은 병도 방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고 참깨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병들과 진딧물, 거세미, 나방 그런 몇 가지만 잘 방제를 해주신다면 아주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작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참깨나 들깨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깨 가격이 상당히 높았죠. 지금 그 시세에 따라 재배 면적도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참깨는 누구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나 뭐 그런 것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멀칭, 피복 아까 투명 멀칭 할 때만 데브리놀이라는 그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밑에 지방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위에서 여기에서 그 경기도 지방에서 농약사를 하지만 위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깨는 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참깨에 보통 병을 옮기는 식물에 병을 주로 옮기는 게 바이러스가 옮기는 게 있고 세균이 옮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깨에도 바이러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 세균성 전문이병,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알고 있는 역병, 시드름병, 잘록병, 이런 건 다 곰팡이 쪽이겠죠. 그런 건 농약을 적절히 잘 사용만 한다면 충분히 다 방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지금 아직 참깨 종자가 지금 현재 한 15품종 들어왔나? 근데 다음 영상에서는 참깨 품종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 건데, 지금 아직 품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15가지에서 20가지 품종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정도 들어왔는데, 참깨 회사에서도 지금 통화를 많이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참깨가 저온이 때 발화율이 툭 떨어진다는 알고 회사에서도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3월이나 4월에 그 출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찍 지금 받고 있지만 참깨 사가신 분들한테 거의 이렇게 그 특성을 알려드리거나 많이 사가신 분들한테는 지금 그런 걸 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참깨 농사를 지으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종종 지금 바빠지는, 농약사들이 상당히 바빠지는 철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뭐 하루 막 어제인가 그제는 밤 9시까지 일하고 그랬었는데, 종종 영상 찍을 때마다 그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것도 알려지지만 가끔 이벤트도 할 예정이에요. 오늘 또 처음 한번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제가 상추 종자를 한 100가지, 150가지 정도 파나 상추만 가질 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이벤트냐면은 코팅 상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코팅 상추만도 작년엔가 처음 나왔던 동부 한농에서 나온 이렇게 유럽형 상추들이, 코팅 상추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농 종묘에서, 우리나라 대표 상추 회사죠. 권농 종묘에서도 이렇게 열 몇 가지가 남는 이렇게 코팅 상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진청 로메인이나 이런 곱슬 아사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 보지는 못했지만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는 이런 희귀 상추들이거든요. 이번 이벤트는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신 분들 선착순에 한해서 지금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것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3가지 상품을 3분께 이렇게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주소랑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러면은 집으로 보내드리면서 아마 2월부터 지금 벌써 상추가 제일 먼저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것도 드셔보시고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영상을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